네,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죠. 두 프로와 함께 하겠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장중 저점을 낮춰가는 오늘 시장입니다. 기관 매도가 주춤하기는 한데 환율이 다시 올라가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거칠어지는 오늘장입니다. 일단 임순재 대표님, 어제 2826선, 코스닥은 750선 장중 저점을 딛고 V자 반등을 그렸어요. 그런데 오늘 하락전환 장중에 나왔고 결국은 연속성을 이틀째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진바닥이 어제 아니었나? 아니면 진바닥은 맞는데 오늘 매물 소화를 단기적으로 좀 하는 구간인가? 뭐 아직까지는 진바닥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저께는 이제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일 이제 미국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이제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전일 뭐 중국에서 재정을 통해 재정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이제 부양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부양책 같은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석유화학이나 철강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해상 운송 관련된 부분도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600개, 그다음에 하락 종목이 270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는 한 14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주가를 낮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그 외에 지금 나와 있는 게 포스코, 뭐 포스코 퓨처엠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에 이제 편입 비중이 컸었던 코스닥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전일 뭐 GM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룸버그가 국내 2차 전지에 관련돼서 특히 미국 진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기사를 오늘 새벽에 이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가 지금 이제 파업 중에 있는데 지금 향후에 배터리 조인트 벤처에 대한 직원도 노조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내의 인건비, 건설비 상승 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생산 시설들을 많이 확충하고 있는데 과연 확충에 대한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속도가 좀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IRA에 대한 기대로 올랐었던 그런 주가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시장으로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3,67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570억 정도 매도하면서 일단 외국인의 이런 매도세의 지속이 시장이 이제 수급을 전체적으로 좀 악화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2차 전지가 시장을 끌어내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차 전지의 전기차 산업 스토리도 미국을 위시해서 성장세가 가파를 거라고 봤는데 이 부분이 조금 흔들리고 있고 게다가 매크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진바닥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 주 미국 시장에서도 빅테크들이 실적을 다 내놓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앞서 브리핑에서 보신 것처럼 HD, 현대일렉트릭, LG 디스플레이 등등의 실적들이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어제 실적을 내놓은 포스코 그룹주가 시장 분위기를 좀 망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은 흔들리게 만들었는데 오늘 실적 나온 LG 디플이라든지 괜찮았던 종목들도 있잖아요. 한화오션이라든지 지금 실적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서는 실적을 오롯이 못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LG 엔솔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이 있었나요? 아니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계속해서 흑자 전환이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부분들인데 흑자 전환을 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주가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맨날 나가서 놀고 있어요. 공이나 차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시험을 봤는데 이거 성적이 잘 나왔어. 그러면 치킨이나 피자 사줘야죠. 그런데 그 전에 성적이 잘 나오겠다라고 했었던 게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치킨과 피자를 먹었어요. 그런데 성적을 막상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불안정한 성적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것을 발표하는 기업 입장에서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춤할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한테 불안감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단 회사에서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애널리스트가 조금 틀어서 얘기하는 거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뭐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에서 불안한 것은 지금 딱 한 섹터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2차 전지 외에는 나머지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뭐 종목도 강한 종목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뭐 6%까지 상승세를 보였고 나머지 종목들도 6%, 7% 올라가는 종목 많습니다. 보통 6%, 7%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으면 이건 강세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면에 떨어지는 종목이 6%, 7% 있다 보니까 서로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에코프로도 지수 영향력이 크고요. 포스코그룹주도 지수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이들이 5% 이상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2% 미만으로 빠졌다? 나머지들이 끌어올린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반도체가 끌어올리는 반도체도 그렇게 생각만큼 오늘은 많이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했죠? 밑에 단에 있는 주식들이 다 같이 오늘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장을 강하다라고 봐야 되나요? 약하다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반등세를 나타냈고 그 반등세가 오늘도 유지된다라고 봐요. 단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나서 봐야 되겠죠. 2차 전지만 별도의 카테고리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상반기 때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별도의 카테고리를 본 것처럼 2차 전지 별도의 카테고리를 봐야지 2차 전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가 시장을 끌어내리고 약한 건 맞아요. 전체 시장은 약한 건 맞아요. 그런데 2차 전지를 드러내고 보게 된다면 시장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우리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오롯이 봐야 된다. 2차 전지가 약한 이유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2차 전지가 이런 변동성을 키우면서 신용에 대한 트리거. 두 번째는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신용이라든지 미수 거래를 금지시켜 버렸죠. 증거원 100%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트레이딩 보통 이제 우리가 5천억씩 반대에 나가는 것들 중에 일부는 2차 전지가 있었을 텐데 그 자체가 막히다 보니까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죠. 과거에 이 정도라면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라면 미수 거래라도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제 미수 거래 자체가 수급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5% 이상 빠지면 신용에 대한 트리거를 건드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단기 수급이 꼬일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실적은 컨센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시장 기대가 거의 바닥이라면 여기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건 추려야 될 포인트가 맞는 것 같고요. 기대치가 높았던 쪽으로는 실망감이 커질지 여부를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자. 그리고 상반기에는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했던 건 맞잖아요. 지금도 그런 영향력이 있기는 하지만 반등력 강하고 꽤 시장이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2차 전지를 이제는 별도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다른 종목들은 꾸준히 반등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조금 기대치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조선주들이 치고 나오고 있고요. 조선, 제약바이오들도 네. 치고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게 된다면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여행주들도 그렇죠. 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서 치고 나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네. 더군다나 이게 한두 종목이 아니라 그 업종 내 대부분의 같이. 종목들이 다 가다라고 보면 이거는 그 업황이 단기 바닥은 좀 찍은 게 아니겠나. 트레이딩 구간은 진입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나눠서 시장을 좀 선별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 쪽 임순재 대표께도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차 의원님께서도 신용, 미수, 2차 전지가 지금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워낙 최근 펀더멘탈을 둘러싼 분위기도 안 좋습니다. 말씀하신 블룸버그 기사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발언 또 간밤엔 GM 쪽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분위기가 험악한데요. 지금은 계속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이제 올랐었던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각광을 받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장밋빛 전망치에 있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2030년도에 미국 내 전기차가 뭐 1,000만 대가 팔릴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 중에 80% 이상이 3원 계가 배터리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치 때문에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전기차의 그 성장 속도가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좀 전에 뭐 브리핑에서도 나왔듯이 NG 엔솔도 그런 분위기에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LFP 배터리가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뭐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의 가격 인하를 지금 거의 뭐 화두로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 인하는 뭐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3원계 배터리로 낮출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배터리, 뭐 대표적으로 LFP 배터리를 통해서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GM도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와 있던 것 중에 하나가 LFP 배터리의 채용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LFP 배터리의 채용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올랐었던 뭐 3원계 배터리의 80% 시장 점유율은 일단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서부터는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을 다시 한번 보시고 재평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소재 관련돼서도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 관련돼서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S&E 리서치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 2030년도까지 리튬의 공급 과잉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남미뿐만 아니라 최근에 북미나 인도, 이란 이런 등지에서 대규모 리튬 광산들이 계속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국에서도 지금 리튬 생산을 위해서 생산 투자를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보면 2025년도서부터 리튬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S&E 리서치 같은 경우도 2028년도에 글로벌 리튬 생산량이 한 300만 톤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소비량은 253만 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뭐 한 40만 톤 정도가 지금 리튬이 남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리튬 가격도 지금 현재 17만 유엔, 톤당 17만 유엔 정도가 되는데 향후 2028년도 되면 13만 유엔으로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보면 리튬 가격에 반등이 없으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개선 사항이 상당 부분 좀 제약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게 아마 제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2차 전지 관련된 업황이 만약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고점 같은 경우는 과연 다음에 과연 최고점을 뭐 회복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프로가 7% 하락으로 69만 7천 원, 오늘 70만 원 깨지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현재 다시 하락 VI 발동이 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의견 들어봤어요. 오늘의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 안에서 특히 HPSP 오늘 거래 동반하면서의 상승 움직임,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한 강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차 의원님. 반도체 쪽으로의 스토리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시는지 이 AI칩 만드는 엔비디아가 PC용 칩 개발 추진한다라는 내용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다시 또 되살아나는 모습입니다. HPSP의 이 스토리 지금 계속해서 유효한가요? 예, 저는 유효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오늘 고점을 이제 시도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고점을 시도하는 입장에서 거래량이 분출하면 윗꼬리를 좀 달긴 합니다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 지금 이제 이 정도로 마감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지금 이게 올 7월 이후에 형성된 가격대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0번 정도, 한 대여섯 번 만에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매물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오늘 시장이 좀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 물량을 받는다라고 보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반도체용 우리가 이제 PC용 칩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GPU만 하더라도 지금 대기가 엄청나게 있는 상태고 중국으로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중국으로 우회할 수 있는 길은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의 강세와 더불어서 우리가 반도체 쪽들은 여전히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M10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까지 GPU에 관련된 트리거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GPU도 공급 과잉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D램 같은 경우 2020년과 2021년 이후에 지금 공급 과잉 문제 때문에 재고가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우리가 서버가 증설이 되면서 내년까지다라고 일단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게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우리가 염두에 두신다라면 내년까지 아마 내년 초반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직고점 뚫어낼 가능성 농후해 보이네요. 39,450원이 고점이고요. 오늘 37,500원 현재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4만 원 이상 보낸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요. 다음 특징주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오늘 소비재단 안에서 화장품, 의류 강했습니다. 특히 중국 스토리를 갖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 안에서 모처럼 만의 장대 양봉으로 지금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잘 달렸던 ODM, OEM 말고도 이번 실적을 필두로 해서 중국 스토리까지 더해지면 추세 상승 가능할까요? 네,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의 이제 부양책 기대감으로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주가 전체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11일 날 그러니까 중국 최대 쇼핑데이 이제 광군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같이 작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아모레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출을 보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9,400억으로 한 0.4%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394억을 100% 넘게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매출은 4.5%,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59%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 아마 화장품 매출 증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 그룹주들이 아마 최근에 이제 조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중국 관련된 비중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이제 바닥을 짚고 좋아진다라고는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급격하게 좋아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 이외의 지역의 매출 성장세가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도 이번 실적을 발표할 때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 다른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계속 빠르게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대신 이제 그 증가 비중이 그렇게 더디게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급등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국 익스포저가 얼마나 줄어들었고 다른 쪽에서 이 비중국향으로 얼마나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줬느냐가 추세 반등의 키다. 알겠습니다. 다음 대한유화까지 볼게요. 지금 바닥권에서요. 이 화학주가 그렇게 무겁게 저점을 낮추더니 10만 8천 원에서 오늘 14만 5,100원까지 200일선 회복 시도를 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왔지만 화학시황 아직 이런 이야기들은 증권가에서 많은데 오늘 중국 스토리까지 더해졌잖아요. 진반등 나온 걸까요? 진반등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유화뿐만이 아니라 롯데케미칼 등 전반적으로 네. 석유화학주들이 이제 좀 강하다. 특히 이제 화학주들이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시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를 걷어내고 나면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등을 좀 세게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고점을 쉽게 벗길 수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롯데케미칼도 7% 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 나름대로 기준입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6% 이상 움직이는 경우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 방향으로 확실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3, 4%씩 움직이는 경우는 많이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 업종이 6% 이상 움직이는 거 보기 쉽지 않습니다. 한 종목이 상한가도 가고 10%도 올라가고 하지만 업종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네. 매우 드문 현상이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시황을 생각하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을 좀 생각하게 된다.
된다라면 단기 구간에는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업사이드가 그래도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10에서 20%의 반등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뭐 추격 매수를 하지 네. 않으신다라면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조금 빠져서 시작한다라면 충분히 뭐 작은 수익 같은 경우 거두실 수 있는 워낙 지금 이제 시장이 끝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나가는데도 거래량이 부진하면서 6거리를 안 단다? 그러면 오늘 불안감을 안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그쵸. 본다라면 팔고 싶지 특히 않죠. 대한유화 입장에서 본다라면 7, 8% 올라간 거에 대해서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매집 구간에 들어갔다. 표현이 좀 과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움직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프로일선 마무리 지을게요.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